여러분은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국 역사가들이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해 연구한 것을 동북공정이라는데요. 그 동북공정의 내용 중 발해를 동북의 영토로 편입시킨 사실이 있기에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북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봤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싶다. 동북공정이 뭔지 알아요? 아니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몰라? 동북공정이 뭔지 알아요? 동북공정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할게요. 동북공정이 뭔지 알아요? 동북공정이 뭐예요? 공장인가요? 공정이래! 실제로 사람들은 역사 왜곡 중 하나인 동북공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중국에게 간도를, 일본에게는 여러 문화재를, 심지어 프랑스에게는 직지 신체 요절을 빼앗긴 장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북공정은 동북 삼성을 바탕으로 고구려, 부여, 발해에 달하는 장대한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발해에 대해 파헤쳐 보았습니다. 우리는 삼국 통일 후의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발해와 신라가 공존하고 있는 남북국 시대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발해를 말갈족의 나라, 즉 중국사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 즉 대조영이 시조인 나라로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과 피지배층이 말갈족인으로 엄연한 한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무역한 국서를 통해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일본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암문이 석등 구조, 무덤 양식과 벽화 등이 고구려와 매우 흡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중국 동북지방의 과거 역사와 또 현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행했던 작업인데요. 초기에는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끌고 가려는 거였는데 점점 이제 고조선, 발해, 부여까지 이제 아우르게 되죠.
그게 지금 동북공정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된 게 아닙니다. 고구려사, 발해사 관련 유적지의 뭐 안내판이라든가 책자, 또 뭐 수업 교재, 대학 교재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주장이 계속 수록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점점 중국 일반인들의 인식까지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책을 보고. 이런 어떤 심각성을 우리가 일단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의 목적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고구려사를 중국에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학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이 강하게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입니다.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은 중국인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묶어두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중국의 동북지방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반도에서 어떤 정세 변화가 있게 되면은 그 조선족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중국 애들이 상당히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지방의 역사를 강하게 중국 역사로 묶어놔가지고 향후 조선족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만약에 조선족들이 이탈하게 되면은 뭐 내몽골, 티베트, 위구르, 회족 등등등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들이 독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으려고 뭐 동북공정, 더 나아가서 뭐 서남공정, 서북공정까지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오만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중국 중심의 패권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중화민족주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중국 동북공정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하겠고 또 현재의 어떤 심각성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의 대응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무분별한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강력하게 동북공정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다음에 2007년 초반에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중국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련된 연구를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심화시키고 대응 논리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중국에 대응할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또 생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동북공정 관련 역사적 사실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또 어떤 막무가내 주장을 하는 태연하게 역사 왜곡을 하는 그 중국이 좀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 여론을 당연히 정당한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조성하는 게 여론을 그렇게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의 역사교육, 동북공정 관련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 우리가 동북공정 관련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떤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침, 또 풍부한 지원, 체계적인 지원, 또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를 잘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의 설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대응 방안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중국에 잘 맞선다면은 효과적으로 잘 우리가 그런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 앞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UCC를 보시고 무죄의 장소에서 깨어나기 바라며 역사가 알고 싶다
이상